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진행의 정지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지쳐가는 걸까요? 이틀째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는 2735선까지 밀려났다가 마감 직전에 일부 만회하면서 2750대 위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를 이어갔는데요. 영국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국내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급증해 지역 봉쇄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된 것이란 시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 지수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전일 대비 0.19% 상승해 930대 위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속에서 특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진 몇몇 종목들 외에도 온실가스, 탄소 배출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과 5대 기본 방향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특히 그린 케미칼이 오늘 최대 25%대까지 급등했고 라이브 파이내션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렇게 히든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이 전략이 강하다는 그런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진 로봇에 이어 라이브 파이내션까지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을 준비하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전략 그리고 승부수가 공개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 추리해 보시면서 선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가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 히든스탁을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진짜 중에 진짜를 가리는 시간 히든스탁 왕중왕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 그리고 닥터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가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자꾸 쉬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지수도 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 다시 환율이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금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환율이 빠질 수 있을까? 이번 17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방향성으로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제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힘들고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FOMC에서 내년에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이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유동성 때문에 또 이제 반등할 확률이 높겠죠. 외국인들 좀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제는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뭐 딱히 뭐 경제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내년 내후년에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대로는 뭐 이제 부양책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그동안의 유동성 기대감들이 좀 꺾이면서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상 17일까지는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좀 이제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뭐 섣불리 매매에
좀 이제 동참하는 건 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어차피 17일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좀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러한 시점인데 이럴 때는 이제 종목들이 뭐 10개 이내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종목들이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들 보시면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이제 수급이 몰리는 부분에 좀 이제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뭐 시장 등락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죠. 시장은 뭐 강세 약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추세만 따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 추세는 또 살아있죠. 뭐 꺾일 그런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뭐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월봉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일단은 다가오는 이벤트 좀 이제 확인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수급이 몰릴 만한 심리적으로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종목들 잘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히든 스탁에서 항상 그런 종목들 제시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 좀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 심화되는 모습, 이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 수급이 쏠리는 곳 어디인지 저희와 함께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속에서도 이 정부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국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좀 뭐 지금까지 없었던 좀 역대급 예산이 좀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섹터들이 테마군을 조금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주말 같은 경우 현대 쪽에서 이제 로봇 사업 관련된 내용들 뭐 이슈가 나와줬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이제 나와주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들도 부각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 거의 이제 국정 운영 후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좀 친환경 정책 쪽에 있어가지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이제 굉장히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단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동안에만 대략 한 100% 정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관련된 내용으로도 지금 이제 11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3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이제 로봇주 좀 엮여주면서 뭐 로보스타라는 종목 전일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또 이제 상승세까지 다시 또 이어갔고요. 뭐 당장 이제 전일 같은 경우 또 이제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 같이 이제 좀 상한가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이런 정책주 쪽에서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국토부 장관 쪽이 좀 이제 교체가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또 건설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수급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친환경 정책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사회기반 시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SOC 쪽에서도 한국판 뉴딜 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뭐 좀 대형 건설 그러니까 우량주들이 아니라 중견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테마주 쪽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정책주 한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후속 상한가 종목을 한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종목 확보하시고 전략에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먼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강력한 전략이 공개될 테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 왕중왕전 대결을 펼치러 갈 건데요. 그 전에 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제시해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12월의 끝에서 가장 화려한 포트와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왕 중에 왕을 선발할 건데요. 그 전략이 될 종목을 찾아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을 펼치고 있는 각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앞서서 먼저 열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들이 현재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전략을 두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종목들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볼 건데요. 암행어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어느새 포트폴리오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 붉은 낙엽을 입는 것처럼요.
있거든요. 그 비법 아무래도 맥점에 있겠죠. 매매 맥점 알아볼 텐데요. 소마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이 지난 금요일부터 흐름이 좋아요. 올라오는 모습이 좋은데요.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 뭐 이 종목 가장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하나로 아마 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편입을 한 종목인데 네. 사실 요즘에 종목들을 보시면 뭐 한 번에 뭐 150%, 200% 간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뭐 우리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이 종목 이제 1차 파동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2차 파동 나왔을 때 2차 파동의 요 상승세만 무려 150%입니다. 상당히 큰 파동력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백신자만 붙여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최근에는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력했던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결국에 이제 화이자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결국에 한 100%짜리 좀 상승세 놔주고요. 그다음에 좀 눌리는 모습들, 눌린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올 때 상당히 큰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한 번에 230%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종목은 첫 번째 파동보다 이 두 번째 파동이 더 강하다. 이런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모더나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모더나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1차 파동이 100%짜리였습니다. 100%짜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한단 말이죠.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금 양봉이 4개 뜨고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이 떴어요. 반전형 캔들이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오늘자 특히 장 막판 들어서 2시 반부터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예사롭지 않습니다. 21선 위에서 아마 모더나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마젠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승세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보유 전략을 두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요, KPM테크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KPM테크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좀 세게 갈 줄 알았습니다. 제 이제 그 전략이 이제 휴머니젠 전략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그 간밤에 휴머니젠이 나스닥 시장에서 20% 넘게 올라갔어요. 미국장에서 20% 넘게 올라간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뭐 연상급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KPM테크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더라고요. 사실 오늘 동시효과 때 아침에 플러스 10% 가지고 네. 이거 오늘 상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빠르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제 새로운 종목들 이제 네. 또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종목으로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100% 가는 종목들, 200%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네. 좀 가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아직 매도 못하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 그 휴머니젠 관련된 그 얘기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휴머니젠 일단 주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좀 변동성이 좀 적었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완료된다면요. 긴급 승인이 되면 또 한 번 더 강한 시세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에 한번 잘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KPM테크 목표가 이전에는 5,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요, 비보존 헬스케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챙겨간 종목들도 있지만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비마약성 진통제 그렇죠. 그 이야기가 있죠. 예. 네, 그렇죠. 일단은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에 빛을 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이번 시즌 말고도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 2021년도를 좀 이제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 일단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년에 한 번씩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대시세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15년도에는 삼성제약이랑 한미약품이 1000% 왔고요. 2016년도는 영진약품 1000% 왔고 17년도 신라젠, 그다음에 18년도 필록스, 19년도 HLB 이렇게 1000% 갔거든요.
2020년도 너무 많은 종목을 가가지고 이게 언급하기 어려운데 분명 이 추세로라면 2021년도에도 1000%짜리 종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룩스나 그리고 HLB나 뭐 EM 플러스 그런 1000% 대시세 종목들을 봤을 때 원래 기존에 제약 바이오 사업을 안 하다가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던 그런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름이 루미 마이크로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비마약식 진통제 사업을 이용하는 비보존 관련된 그런 이슈와 엮이면서 사명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바꾸고 그리고 사업 내용을 제약 바이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 터진 것이죠. 네. 바이오 사업을 안 하다가 바이오 사업이 바이오를 영위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비보존이 아직 상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우회 상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강한 바이오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비보존 헬스케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보존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 신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닥터강 전문가님은 최근에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습니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판유들 쪽에서 이제 뭐 국가 기반 시설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투자 진행이 되면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양봉이 좀 한번 크게 나왔죠. 대략 한 8% 정도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최근 이제 3거래일 정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저항 구간에 조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마이너스 마감이 되었는데, 현재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 이제 11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이 단기 평선 구간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현재 거의 2달 정도 동안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쌍바닥 구간 조금 이루면서 지금 상승 구간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들 뭐 테마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이슈가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고점 구간대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린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한번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좀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 한번 급등 기대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의 구간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드는데요. 이슈와 함께 이 종목이 어떤 시세를 펼칠지 저희와 함께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찾아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3번의 힌트가 공개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시면서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면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추리를 시작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예, 중국 4년 만에 한국 게임 서비스 허가라는 소식. 최근에 또 금세 또 이러한 이슈와 함께 종목들이 들썩이긴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맞습니다.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4년 만에 또 이제 중국에서 한국 게임 서비스가 허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게임 종목들이 좀 이제 들썩?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네. 이제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이 게임주들이 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무려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한국 게임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사드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그런 이제 한한령에 대한 그런 해제 기대감이 좀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 뭐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온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컴투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25% 단기에 상승한 모습들 보이는데 이 컴투스가 시총이 1조 9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시총이 1조 9천억인데 20% 상승했다는 건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보시더라도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 보시더라도 이 종목도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서 12월 3일부터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이죠. 자, 이 종목이 3조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3조 3천억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이 거의 뭐 20% 상승했어요.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뭐 데브 시스템즈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게임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한 번에 그냥 80% 이상,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엮이면요,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넵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이 거의 뭐 최강이죠. 넵튠은 거의 뭐 지금 바닥에서부터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 거의 뭐 26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이제 개선되는 그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번 연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내년에 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일단 이번 연도에 온다고 했으면 아마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크게 강세를 못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 온다라는 얘기만 들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아마 종목들 꿈틀꿈틀 거리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관광 상품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 끝나면 바로 이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게 저는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부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 함께 설명 들으면서 우리가 게임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정답. 게임주일까요? 게임주 몇몇 종목들 생각이 나는데요. 정답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회사로 밥솥, 제조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밥솥 하면은 네네. 네, 그렇죠. 후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어느 쪽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에 한창 이제 중국 관광객들 유커라고 하죠.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뭘 사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밥솥을 항상 끼고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빨간색 밥솥이 있거든요. 빨간색 밥솥을 항상 이 중국 관광객들이 요 하나씩 끼고 이제 가는데 네. 그 유커들이 항상 우리나라 올 때 이 밥솥에 대한 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에 이제 이 밥솥 관련된 종목이 이 중국 관련주로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밥솥 관련된 그 회사가요. 이번에 작년인가요? 좀 이제 자진 상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자회사가 밥솥 제조 유통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당히 차트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그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 그리면서 좀 이제 우상향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의 이 차트 흐름이에요. 이런 종목들 계속 횡보하다가 어떻게 되죠? 한번 시세 주더니 뭐 단기간에 그냥 100% 그냥 쭉 가버리죠. 이러한 차트 흐름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밥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히 오늘 좀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두 번째 힌트로
거의 뭐 대부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밥솥 하면 이제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거 이제 자회사로 들고 있는 종목 인텔 치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종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닥터강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국내 뭐 밥솥 관련된 거 대기업 뭐 쿠쿠 그리고 이제 쿠첸 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힌트 쪽으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쿠첸이 좀 M&A가 나왔었어요. 부방이 이제 쿠첸을 인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뭐 잠깐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수급이 좀 진행이 됐고요. 사실 뭐 1번 말씀을 하실 때 게임주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 쪽으로 이제 중국 수혜주 쪽으로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K-팝 뭐 그 남자 아이돌 가수들도 뭐 중국 쪽에 뭐 패션쇼 등장을 뭐 몇 년 만에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아무쪼록 뭐 중국과의 관계가 빨리빨리 풀려서 국내 좀 기업들이 뭐 수출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 들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 많이 꼽지는 않겠고요. 부방이라는 종목 한번 꼽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닥터강 전문가의 추리 도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 이어가 주세요. 저희에겐 세 번째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트 공개합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9거래일이나 이 종목을 샀어요? 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이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환율이 좀 이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뭐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료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넵튠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예시로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넵튠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뭐 한 1, 2주 만에 200% 넘는 그런 상승세 나왔죠.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한 4거래일, 거의 뭐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로 쭉 상승해가지고 200% 그냥 쏴버린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대량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요. 상당히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이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강력했던 종목들 보시더라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좀 이제 연속 순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뭐 대량으로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쭉 사서 쫙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 외국인들이 무려 9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해주는 그런 종목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이요. 그리고 상당히 좀 이제 차트 흐름도 좀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강조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암행어사 전문가의 힌트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잘 맞추고 계신가요?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답 부방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방입니다. 암행어사님 화이팅입니다. 어사님 부방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최고미남 어사님 부방 아닐까요? 다들 부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암행어사 히든 종목 넷마블입니다. 게임주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웹젠 아닐까요?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부방 또는 게임주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분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추리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예, SOC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번 주 움직임을 보면은 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이에 따라서 닥터건 전문가도 전략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저점에 있었던 건설주 관련된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일단은 당장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최근 이제 부동산 정책 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건설사들 실적에 이제 이 주택 관련된 실적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받는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3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수주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소형 건설주들,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을 하면은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대형주들 말고 이제 이 중소형 건설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급등 가능성이겠죠. 당장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줄 때 항상 토목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좀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상당히 좀 대장주로서 600~700%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판 뉴딜 쪽이 친환경 정책 쪽으로 지금 굉장히 편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죠. 지금부터 이제 이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적 테마로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만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재정 지원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쪽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SOC 쪽에서 뉴딜수에 좀 강하게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 관련된 거 내용들, 국가 쪽에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주 쪽으로 추리를 좀 이어가 보면 될까요? 어떻게 종목을 추리해야 될지 힌트의 도움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봤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과 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화공영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4대강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좀 대세 상승, 그것도 좀 급등을 1000% 이상 해줬었던 그런 종목들이 네. 좀 장기간의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도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과거에 이제 대세 상승 이후에 이번 타이밍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과거 이제 2016년도 당시 때 대선 시즌 당시 때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2,000원 정도부터 9,000원 정도 구간까지 400~500%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동안에 좀 횡보 구간이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대강이라는 이슈가 과거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좀 이슈가 좀 강하게 됐었던 그런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혜주들 종목으로서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당시 이제 2008년도 당시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만 4대강 관련된 내용들 2007년에만 부각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0원부터 25,000원까지 반년 정도 되는 사이에 25배 정도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장주가 이화공영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관련주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화공영 말고 지금 4대강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찾으시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당장 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정책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테마로서 갈아입고 이번 타이밍에 이제 한국판 SOC 뉴딜 관련된 테마주로서 중견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차례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4대강 관련주로 굉장히 시세 분출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몇몇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 외에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소형 건설주들 뭐가 있을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지금 곰곰이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이하공영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하공영 이미 편입하신 종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건설 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특수건설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대강 관련된 이슈 좀 터지면서 이제 2007년도에 상당히 좀 이제 크게 급등한 1,400% 정도 급등했네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 차트 흐름도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광토건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보시면 4대강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크게 뭐 1000% 정도, 1600% 갔네요.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차트는 남광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남광통이 더 우원개발. 우원개발도 있고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두 종목으로 하시겠어요? 네, 차트가 좋은 종목을 좀 이제 편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남광토건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힌트 도움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표정으로는 절대 변함없이 굳은 표정으로 힌트를 주시지 않는 닥터완 전문가님. 과연 이 속에 정답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사업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세 번째 주셨습니다. 닥터완 전문가님,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최근에 터진 이슈예요. 친환경 정책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뭐 풍력 발전 아니면은 뭐 태양광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 쪽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새만금 또 서해바다 쪽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 관련된 내용들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들 나와주는 거에 있어서 뭐 친환경 정책 쪽에 있어서 이 새만금 쪽이 좀 숨은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4대강 사업 관련된 내용으로도 엮였었고 새만금 쪽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좀 뭐 새만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또 한국판 뉴딜 그러면서 새만금 쪽에서 친환경 정책 공동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까지 모멘텀을 추가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 정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니까요. 닥터강님 모헨지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닥터강 전문가님 자연과 환경 아닐까요?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남광토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닥터강 전문가님 히든 종목은 남광토건입니다. 특수건설, 대형건설 아닐까요? 특수건설, 부방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양하게 나온 모습인데요. 과연 이 속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답이 있을까요?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인데요. 요새 암행어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굉장히 기대감이 커집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 4, 3, 2, 1.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부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아메거사 전문가님, 부방에 대해서 앞서서 모멘텀 설명해 주셨지만 짧고 굵게 키워드 정리해 주시죠. 네네. 일단 이름처럼 부방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부방. 네. 일단은 상당히 지금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21선, 61선 사이에서 5일선 쌍바닥 그리는 그런 흐름들, 과거 급등주들의 패턴을 좀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좀 나왔었는데 충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물 소화하고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700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2,700원에서 한 3,5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좀 이제 크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4,500원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쏘면 강력하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이제 크게 보시고요. 주봉상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보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부방 한번 잘 눈여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메거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부방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법이 2,700원에서 3,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분할 매수 권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가격은 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닥터왕 전문가의 종목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었던 대단한 이력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 전략을 준비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을 받아줄 때 좀 단기적인 급등세가 강력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아무래도 코스닥 중소형주 수급들이 전부 다 좀 몰려가게 되면서 또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1,000명 돌파를 하면서 오늘 또 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지금 상한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폭발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K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 쉬어갔는데 거의 또 이제 또 지수 발맞춰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세 이제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부 쪽 이제 탄소 규제 관련된 거 내용들로 단기적인 급등이 지금 현재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쪽에서 친환경 정책 관련된 부분들 지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 관련된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대장주로서 두 번이나 정부 주도에 진행이 되었었던 토목사업 관련된 내용에서 2번이나 좀 대장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행보 구간이 나와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수급이 터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집중적인 전략을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당장 이번에 진행을 해드릴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거 내용들 말씀을 드려서 뭐 남성 같은 경우도 30%대 그리고 KC 같은 경우는 한 50%대 지금 수익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화공영 후속타로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 국가 지원 관련된 내용, 건설 관련된 토목 관련된 내용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한가를 한 번씩 쐈었던 그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급등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이제 10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참여하셔가지고 가격 전략 확인을 하시고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는 이 시장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강한 모멘텀을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히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닥터강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 챙겨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